여러분의 오늘 홈트는 어떠셨나요? 저의 오늘 하루 홈트 부위는 팔입니다. 오늘은 4kg, 8kg, 12kg 덤벨만을 사용해서 운동해 볼 거고요. 이두 운동 먼저 할 거라서 4kg 덤벨을 가지고 웜업으로 덤벨 컬을 해줬습니다. 저는 웜업을 총 3세트 해줬는데요. 전완과 이두가 충분히 펌핑되고 손목과 팔꿈치가 부드러워질 수 있게 개수는 동작이 느려질 때까지 최대한 많이 해줬어요. 보통 한쪽당 18개 정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본 운동으로 넘어가려고 8kg 덤벨로 바꿔왔습니다. 본 운동도 동일하게 덤벨 컬을 진행했는데요. 덤벨 컬은 이두 운동 중 가장 대표격 운동이지만 하는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전부 제각각인 운동이기도 합니다. 뭐 운동에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도 오답으로 가지 않으려면 딱 지켜야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팔꿈치를 고정하는 거예요. 사실 덤벨을 붙들고 있는 아랫팔 외에는 전신을 전부 고정하는 것이 이두근을 고립하는 데는 가장 유리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엔 그렇게까지 하면 전신을 고정하는데 되려 너무 많은 체력과 집중력이 소모되더라고요. 그래서 몸뚱이는 고사하고 팔꿈치 하나라도 최대한 고정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특히 덤벨을 올릴 때보다 덤벨을 내리는 이두근 신장 시에 팔꿈치가 자꾸만 뒤로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의도적으로 팔꿈치를 몸 앞쪽으로 더 밀어주면서 이두근의 신장성 수축,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약간 덤벨을 몸에서 멀어지게 던지는 식으로 내린다고 생각하면 이 네거티브를 조금 더 잘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저는 덤벨을 파지할 때 이렇게 약지, 소지, 중지 이 세 손가락으로 덤벨을 단단히 고정하는데요. 새끼손가락으로 이어지는 손목 부분에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꽤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 엄지에서 내려오는 손목 부분은 요골뼈가 단단히 받치고 있지만 새끼손가락으로 이어지는 손목 부분은 척골뼈 머리와 손뼈의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연골로 이뤄진 복합체가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이 부위를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혹은 TFCC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저항에 손상을 입기가 아주 쉬워요. 저도 통증이 있어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요. 이 연골 복합체에 최대한 무리가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약지, 소지, 중지 이 세 손가락으로 덤벨을 최대한 단단히 파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가락 굽힌근들과 전완근의 작용으로 이 연골 복합체에 가해지는 외력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손목을 왜 이렇게 대충 만들었나 싶겠지만 우리가 이 손목을 휙휙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이 TFCC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도 덤벨 컬 손목 통증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잘 다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보세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와이프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더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아이폰 언제 사줄 거야? 아이폰 언제 사줄 거야? 시작했어? 이번에는 12kg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약손인 왼쪽부터 덤벨 컬을 해봤는데 9개가 최대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오른쪽은 좀 가뿐했는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양쪽 9개씩 2세트만 해줬습니다. 다시 8kg를 가져와서 마무리 운동으로 해머컬을 했어요. 해머컬은 이두근 밑에 있는 상완근과 아랫팔에 있는 상완 요골근을 메인으로 훈련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언더 그립으로 하는 덤벨 컬에서 엄지가 위로 올라오게 하는 뉴트럴 그립으로 그립 하나만 바꿔주면 재밌게도 전혀 다른 양상의 운동이 됩니다. 해머컬에서 상완 이두근은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아랫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해외 기능을 발현할 수 없기에 사용이 줄어들게 되고, 상완 요골근은 중립 상태로 그립이 바뀜으로써 오히려 더 적극적인 운동 참여가 가능해지게 되죠. 왜냐면 상완 요골근은 여기 엄지 아래쪽 요골뼈의 부착 부위를 두고 위팔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굽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침 상태에서 중립으로 가거나 엎침 상태에서 중립으로 가거나 아랫팔을 항상 중립 상태로 가져가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완 요골근은 중립 상태일 때 역학적으로 더 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립 하나 바꾼 거지만 부분적으로 이두근의 운동량 감소를 상완 요골근의 운동량 증가로 대체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들과는 다르게 상완근은 아랫팔의 회전에 관여하는 요골뼈가 아닌 척골뼈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랫팔의 회전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운동 참여를 보여줍니다. 아, 이런 거 재밌어. 여러분도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어쨌든 이렇게 해머컬을 13개씩 3세트 하면서 이두 운동은 마무리했습니다. 어때요? 펌핑 좀 됐나요? 자, 이제 바로 삼두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두 운동은 벤치에서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해줄 거예요. 간단하게 웜업을 하고 8kg 덤벨로 본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운동은 삼두근의 세 머리, 내축두, 외축두, 장두 중에서도 장두를 타겟하기 유리한 운동인데요. 삼두근 장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뤘으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두근 장두의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깨뼈에서 팔꿈치가 최대한 멀어지게 한다는 느낌으로 운동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때도 가능하다면
팔꿈치는 최대한 고정하는 게 삼두근 자극에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한 팔씩 하거나 양팔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동시에 했을 때가 몸을 안정화하는 게 조금은 더 힘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2세트는 한 팔씩 하고 나중 3세트는 동시에 진행해서 총 5세트를 했습니다. 세트당 횟수는 한 팔당 12개씩 해줬어요. 삼두 운동 마무리로는 덤벨 킥백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장두의 활성도가 아주 높은 운동이기 때문이죠. 삼두근 장두에는 팔꿈치를 펴는 기능뿐만 아니라 팔을 몸 뒤로 보내는 견관절의 신전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킥백을 할 때도 몸보다 팔꿈치를 살짝 뒤에 위치시켜주면 좀 더 삼두근 장두의 자극을 잘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덤벨이 내려올 때도 계속 저항을 받게 하고 싶어서 팔꿈치를 다소 높게 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지면에 평행한 수평 정도가 가장 많이 추천되는 각도예요. 그 대신 저는 중량을 좀 가볍게 해서 4kg를 사용했어요. 세트당 15회씩 총 4세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홈트 팔 운동 루틴이 끝났는데요. 웜업을 제외하면 2두 운동 9세트, 3두 운동 9세트,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2두 3두를 각각 9세트씩 총 18세트를 운동했습니다. 아직은 헬린이지만 우리 모두가 내일은 왕팔뚝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운동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고마워요.